반사계수하고 반사계수하고 이제 투각계수 구해야 되겠죠. 반사계수, 투각계수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current density. J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J라는 게 2n분의 IH 바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이 provide current density는 파티클이 존재할 확률의 흐름 밀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파티클이 존재할 확률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이 probability current density.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뭐라고 그랬어요? 확률 흐름 밀도,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때요. 그러니까 probability current density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파티클이 존재할 확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면은 웨이브 펑션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난번에 스텝 포텐셜 있죠. 스텝 포텐셜은 어떻게 주어지는 포텐셜이냐면은 말 그대로 위치 에너지가 계단처럼 이렇게 주어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x고 여기가 vx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vx가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vx는 0하고 v0 어디서 어디까지?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x가 0보다 클 때는 v0다. 그래서 v0는 0보다 크다고 그랬죠?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v0는 0보다 지금 크다고 가정을 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계산한 게 뭐였습니까? A 경우는 에너지가 V0보다 큰 경우. 에너지가 V0보다 큰 경우는 고전적으로 이 지금 에너지가 V0가 크면은 이게 지금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가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게 운동 에너지죠. 근데 운동 에너지가 0보다 지금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다 이렇게 웨이브 펑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오실레이트 한다. 오실레이트 하니까 이걸 우리가 x가 0보다 작은 영역을 리전 1, x가 0보다 큰 영역을 리전 2라고 그러면은 x가 0보다 작은 영역, x가 0보다 큰 영역 리전 2라고 그러면은 각각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해를 구했죠. psi 1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psi 1은 지난번에 exponential i에 그래서 k는 뭐였습니까? k는 뭐였냐면은 k 자승이 h바 자승분의 2m 2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h바 자승 k 자승이 뭐예요? 이게 h바 자승 k 자승 이 2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 2에서 요거 v를 뺀 이게 바로 저거죠. 리전 1에서는 왜? 포텐셜이 제로니까.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금방 이거 뭐 다시 한번 리뷰하는 셈 치고 슈레딩거 방정식 써보면은 어떻게 주어지? 슈레딩거 방정식이 d 자승 psi dx의 자승 플러스 h바 자승분의 2m하고 e 마이너스 vx 이퀄 제로.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시 쓴 겁니다. 그냥 그대로 다시 쓴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 이게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를 지금 psi라고 그러면은 그걸 정확하게 1차원에서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죠. H가 뭐죠? H가 H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H를 2n분의 P 자승 플러스 Vx로 놓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우에 리전 1에서는 말이죠. 이게 V가 제로니까
바로 이게 나오겠죠. H바 자승분의 EM이가 K 자승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 리전 2에서는 어떻게 돼? 리전 2, 이게 리전 1이고, 리전 2에서는 C의 익스포넨셜 IKX, IK1X. K1은 뭐냐? H바 자승분의 EM E-V0. 어? 그 여기 VX 대신에 말이죠. V0가 지금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는 VX가 V0니까 E-V0 하면은 이게 지금 요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D 요거 2000미분한 거에 K1의 자승 푸사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겠죠. 근데 왜 내가 여기서는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KX가 지금 해인데 두 개 다 써줬는데 여기서 하나만 써줬죠? 지금 내가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은 여기서 지금 인시덴트 웨이브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푸사 인시덴트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필기로 보면 알겠지만 푸사 인시덴트가 마이너스 X방향에서 플러스 X방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시덴트 웨이브가 뭐야? 요거라고 그랬죠? 요게 인시덴트. 그 다음에 요거 뭐야? 리플렉티드.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트랜스미티드가 될 테니까 요게 이제 트랜스미티드니까. 그러니까 트랜스미트 되는 거는 여기서 들어온 거는 여기서 반사돼서 이쪽으로 가는 게 있을 거고, 푸사의 리플렉티드가 있겠죠. 푸사의 리플렉티드가 있을 거고, 이쪽으로 통과해서 가는 거는 이제 푸사의 트랜스미티드가 있겠죠. 그러니까 트랜스미트 되는 거는 지금 웨이브가 마이너스 X방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플러스 X방향에서 오는 웨이브는 없겠죠. 이게 뭐 여기서 들어오는 웨이브가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트랜스미티드는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웨이브밖에 없다. 근데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웨이브는 이거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왜 그런지는. 자, 그러니까 이제 투과계수, 반사계수를 구하는 일은 각각의 인시던트 웨이브, 리플렉티드 웨이브, 트랜스미티드 웨이브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J 인시던트, J 리플렉티드, J 트랜스미티드를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뭘 구하면 된다고 그랬어? 반사계수는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반사계수 R은 J 인시던트 분의 J 리플렉티드라고 그랬죠. 에? 그렇죠?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는 투과계수는 J 인시던트 분의 J 트랜스미티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각각의 인시던트 웨이브, 리플렉티드 웨이브, 트랜스미티드 웨이브의 웨이브 펑션을 다 알았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각각 계산하면 되겠다. 근데 다 안 건 아니죠. 뭘 모릅니까 아직도. A, B, C는 여전히 상수잖아요. 미지의 상수. 그러니까 A, B, C를 구해야 된다.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x 이퀄 0에서의 바운다리 컨디션을 집어넣는다. x 이퀄 0에서 경계 조건. 그러니까 x 이퀄 0에서의 바운다리 컨디션을 지금 우리 이 조건 하는 겁니다. 이 조건. x 이퀄 0에서의 바운다리 컨디션을 보면은 말이죠. x 이퀄 0에서의 바운다리 컨디션은 일단은 웨이브 펑션이 x 이퀄 0에서 같아야 되겠죠. 왜 같다고 그랬죠? 왜 같다고 그랬어? 왜 같아? x 이퀄 0에서 웨이브 펑션이 같아야 된다. 웨이브 펑션 자체가 컨티뉴어스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었죠. 왜 같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 x 이퀄 0에서의 프로바빌리티는 하나로 주어져야 되죠. 만약에 웨이브 펑션이 리전 1의 웨이브 펑션이 지금 x 이퀄 0까지 지금 우리가 기술을 하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웨이브 펑션 값이 다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확률이 달라지겠죠. 확률이 리전 1에서 볼 때는 0.5인데 리전 2에서 보면은 0.3. 이건 말이 안 되죠. 똑같은 위치인데. 그러니까 확률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웨이브 펑션 자체가 같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모르는 걸 질문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2, 3년 지나면 아주 잘합니다. 사람의 포텐셜은 무한합니다. 무한하다. 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바운다리 컨디션을 왜 이렇게 주느냐 알아야 된다. 또 하나 바운다리 컨디션이 뭐였죠?
웨이브 펑션의 기울기가 컨티뉴어스하다.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이 여기서 갑자기 꺾여지거나 그런 게 없이 스무드하게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이 스무드하게 변하는 조건이었죠. 그게 이제 x 이퀄 제로 이거하고 디프 사이.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 리전 2에서 웨이브 펑션하고 리전 1에서 웨이브 펑션의 기울기가 x 이퀄 제로에서 같아야지 스무드하게 변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이게 만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꺾여지는 거는 이게 기울기가 이게 여기서 같지 않죠.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변하면은 기울기가 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웨이브 펑션이 스무드하게 변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러한 조건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안 맞냐면은 이러한 경계점, 지금 x 이퀄 제로가 지금 포텐셜이 변하는 경계점이죠. 이러한 경계점에서 포텐셜이 무한대로 변하면은 이런 조건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델타 펑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델타 펑션 포텐셜을 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고 여기서는 지금 포텐셜의 차이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수식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텐셜이 무한대로 변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경계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웨이브 펑션이 컨티뉴어스해야 되고 웨이브 펑션이 기울기가 컨티뉴어스해야 된다.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이 스무드하게 커넥트 돼야 된다. 그런 조건을 우리가 항상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지컬한 그런 데서 나온 거지. 이거 피지컬. 그리고 요거는 저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나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피지컬리 요구하는 것이다. 왜? 확률이 보존돼야 되니까. 확률이 그러니까 한 가지 값을 가져야지 어떤 점에서 확률이 두 가지 값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러면은 그 이론은 뭐 이렇게 컨시스턴트한 이론이 아니죠. 한 점에서 확률이 이 값으로도 주어지고 저 값으로도 주어지면 도대체 어떤 값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굉장히 중요한, 이거 항상 씁니다. 항상. 왜 근데 이런 조건을 쓰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써야 된다 이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제 이 조건 두 개를 써가지고 여기서 A, B, C 사이의 관계를 구하고 A, B, C 사이의 관계를 구하면은 우리가 확률 흐름 밀도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조건 1을 써가지고 조건 1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x 이퀄 제로를 집어넣으면은 A 플러스 B는 뭐가 됩니까? C가 되죠? 이게 조건 1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2는 뭐가 되냐 하면은 조건 2는 ik의 A 마이너스 ik의 B는 이거죠. 미분해가지고 x 이퀄 0 집어넣은 겁니다. ik1의 C가 되겠죠. 이게 지금 조건 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A는 인시던트니까 A는 그냥 미지 개수로 놔두고 B하고 C를 A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 이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A하고 B, C의 관계를 구해보자. 그러니까 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계산하기가 귀찮은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계산해보기 바랍니다. 계산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말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 쓰죠. 그래서 K-K1, K 플러스 K1 이렇게 되고 이거는 2K 플러스 K1. 여기는 뭐 i는 다 없으니까 i는 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K 뭐 위에다 K를 곱해가지고 계산해주면 이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 J 트랜스미티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 인시던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사파의 전류 밀도는 말이죠. 확률 흐름 밀도는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은 EM분의 IH 바하고 D 사이, 그러니까 입사파가 이거니까 요게 인시던트 웨이브니까 말이죠. 저거에 그러니까 입사 인시던트가 이거라 이거죠. 이거니까 요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하고 요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하면은 A 스타가 되고 요거에 컴플렉스 마이너스 IK죠. 마이너스 IK 하고
지금 내가 요 공식을 쓰는 겁니다. 요 공식.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ikx. 그 다음에 a의 exponential ikx. 이게 지금 psi죠. 맞죠? 빼기. 그 다음에 psi 스타. a 스타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kx 하고 psi를 x로 미분하면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ik에 a가 나오죠. exponential ikx. 이렇게 되니까. 이거 보면은 말이죠. a 스타 a 해서 이 a 절대값의 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ik가 이게 공통으로 있죠. 마이너스 ik를 내가 공통으로 뽑아내겠습니다. 마이너스 ik 공통으로 있고 요거는 곱하면 1이죠. 1.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뽑아내면은 요거는 1이죠.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k 뽑아내면 더하기 1이네.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1이 돼가지고 i하고 마이너스 i 하면 1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2 나오고 n분의 h 바 k 하고 a의 절대값이 작습니다. 맞나? 맞습니다. J 트랜스미티도 J 리플렉티도 똑같이 구해보면은 psi 리플렉티드는 지금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여기서 B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kx죠? B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kx다 이름이에요. 마이너스 ikx. 그냥 똑같이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2n분의 ih바 하고 B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적어주고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플러스 ikx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ik가 될 것이고 exponential ikx B exponential 마이너스 ikx 빼기 그 다음에 B 스타 exponential ikx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ik B의 exponential 마이너스 ikx 뭐 이거 여러분들이 금방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써주면은 뭐 이거 똑같아요. 뭐만 바뀌었습니까? A가 B로 바뀌었고 A가 B로 바뀌었는데 왜 A를 써주지? A가 B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거하고 이거는 1대죠. 이거 똑같이 1대고 마이너스 ik를 아까 마이너스 ik가 플러스 ik로 바뀐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ik 하고 2배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가 돼? n분의 h 바 k b의 자승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3차원에서는 말이죠. 3차원에서는 지금 이게 probability current density 벡터죠. 벡터니까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2n분의 IH 바 그레디언트 psi 스타 하고 psi 이겁니다. 빼기 psi 스타 그레디언트 psi 이렇게 지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벡터입니다. 벡터는 무슨 얘기야? 방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1차원이기 때문에 벡터 표시를 안 했지만은 이 J 인시던트, J 리플렉티드도 방향이 있죠. 이게 플러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J 인시던트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지금 확률 흐름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만큼 간다는 얘기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이만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확률 흐름 밀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1차원에서는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밖에 없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가 방향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예상한 거하고 맞잖아요. 리플렉트 된 거는 마이너스 X 방향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걸 제로에서 리플렉트 해가지고 다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인시던트는 마이너스 X 방향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트랜스미티드는 당연히 이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트랜스미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바뀐 거는 뭐 말이냐면 트랜스미티드는 뭡니까? psi 트랜스미티드는 뭐야 여기서? C의 exponential ik on x C의 exponential ik on x니까 바뀐 거는 뭐만 바뀌겠어? 이거하고 똑같겠죠 이거하고 A가 C로 바뀌고 K가 K1으로 바뀐 거니까 요거하고 같으니까 이거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n분의 h 바 K하고 C의 절대값의 자승.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플러스 X 방향으로 쭉 가는 거죠. 트랜스미트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완전히 맞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아, 땡큐. K1입니다. 땡큐.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플렉티드하고 트랜스미티드 웨이브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 리플렉션 코에피션트하고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 그래서 이 지금 리플렉션 코에피션트 반사 계수를 구하면은 인시던트 웨이브의 이 커런트 덴시티 분의 리플렉티드 웨이브의 커런트 덴시티 요거죠. 요거 분의 요거니까 요거 분의 요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R은 n분의 h/k는 공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 저기서 보면은 J 리플렉티드 이거고 J 인시던트 요거니까 부호는 상관이 없죠. 부호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뭐가 되겠어요? A분의 B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리플렉티드 코에피션트가 됩니다.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는 이게 리플렉션 코에피션트고 반사 계수고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는 똑같이 J 인시던트 분의 J 트랜스미티드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절대값이니까 요거 분의 요거죠. 요거 분의 요건데 여기 K하고 여기 K1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가 되겠어요? K분의 K1하고 뭐가 되냐면은 A분의 C의 절대값의 자승 이렇게 됩니다. 응? 그래.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뭘 구해야 됩니까? 요거 우리가 아까 B하고 C를 A로 구해놨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그걸 구해놨죠. 왜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거 저기서 지금 B는 이걸로 주어지니까 요 값은 금방 나오죠. 이거 뭐가 나옵니까? K 플러스 K1 K 마이너스 K1 근데 요거 K나 K1은 다 저기서 실수잖아요. 실수. K나 K1은 다 실수입니다. E는 여기서 지금 파지티브로 우리가 처음에 가정을 했고 V0도 파지티브 상수죠. 그러니까 K나 K1 다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그냥 자승하면 되겠죠. 절대값이지만 자승하면 되겠죠. 요게 리플렉션 코에피션트고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는 K분의 K1이 되고 A분의 C니까 C도 역시 A로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2K의 K 플러스 K1이다. 요거의 자승.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지금 K나 K1이나 다 우리가 양수 파지티브로 봅니다. 왜냐하면 K 자승 그러니까 K1 마이너스를 보지 않고 지금 파지티브로 보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K 없어지고 K1 플러스 K2의 자승분의 여기 K는 없어지니까 여기 4배의 K1K 이렇게 되겠죠. 이게 왜 K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쓰지?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K로 양변을 분모 분자를 K로 나눠주면은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는 말이죠. 분모 분자를 K로 나눠주면은 1 마이너스 K분의 K1 1 플러스 K분의 K1의 자승이죠. 이게 리플렉션 코에피션트고 트랜스미션도 양 분모 분자를 K로 나눠주면은 말이죠. 분모 분자를 K로 나눠주면은 트랜스미션은 어떻게 되냐면은 4배의 K1 1 플러스 K분의 K1의 자승 이렇게 되죠. 뭐가 빠졌나? K로 나눠주시면 K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가만히 있어. 이 K 제곱이죠. 여기는 K 제곱으로 나눠지니까 이게 K1이 되겠죠. 땡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이 자승 안에를 K로 나눠줬으니까 자승 밖으로 빠져나오는 분자는 K 자승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K1 오버 K가 되겠죠. K분의 K1이 되겠죠.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은 1 되는 거 보입니까? 여기 분모는 똑같죠. 1 플러스 K분의 K1의 자승이죠? 분모는 똑같아요.
분자는 이걸 R은 1 마이너스 K분의 K1의 자승이고 여기는 4배의 K분의 K1의 K1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K분의 K1의 자승 되죠? 분모 분자가 같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T 더하기 R을 하면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반사계수하고 투과계수 두 개 합치면 1이 돼야 된다는 결과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똑바로 됐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를 보면은 말이죠. 만약에 V가 V0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V0가 0인 경우는 턱이 없는 경우죠. 턱이 없으면은 반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리플렉션 코에피션트가 제로가 돼야 되죠. 턱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K하고 K1이 자, 봅시다. 여기서 V0가 0이면은 K하고 K1이 같아요? 틀려요? 같죠? 같으면은 R 값이 뭐가 됩니까? R 값이 K-K1 0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T는 어떻게 될 거냐면 K하고 K1이 같으면 요게 1입니다. 네? 여기 1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알 수가 있고 만약에 말이죠. 이 에너지가 V0보다 굉장히 높다. 그럼 턱이 거의 안 보이겠죠. 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 거냐면은 만약에 에너지가 V0보다 엄청 큰 경우에는 V0보다 엄청 큰 경우에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말이죠. 에너지가 V0보다 엄청 큰 경우에는 거의 그 경우에도 역시 지금 K가 K1하고 거의 같아지겠죠. 왜? 이걸 다시 쓰면은 이게 H바 자승분의 2로 뽑아내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V0니까 이게 거의 0이 돼버리면은 이거랑 거의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바나 거의 같은 결과를 끌어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대충 이 정도 해두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지금 리전 1이나 리전 2나 두 경우 다 운동 에너지가 0보다 큰 경우죠. 운동 에너지 0보다 커가지고 두 군데 다 지금 이렇게 해서 오실레이트를 하고 있죠. 웨이브 펑션들이. 보면은 오실레이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가 이 턱보다 더 낮은 경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턱보다 낮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를 안 쓰고 안 지우면 참 좋을 텐데 이걸 꼭 지워야 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지우는데 시간 걸리거든요. 이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거 바운더리 컨디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금 에너지가 V0보다 작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 에너지가 V0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는 말이죠. 지금 이걸 보면은 리전 1의 경우는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리전 1의 경우는 에너지가 여기 있든 이 운동 에너지가 항상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리전 1의 경우는 우리가 똑같이 쓰면 되겠어요. 요게 입사파, 요게 반사파. 그렇죠? 리전 1의 경우는 달라질 게 없다. 리전 2가 달라지겠죠? 리전 2가 달라지는데 이걸 잠깐 보면 말이죠. 어떻게 될 거냐면 리전 2에서는 리전 1이죠. 리전 2에서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리전 2죠. 리전 1은 같으니까 내가 그대로 썼고 리전 2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이 경우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D 자승 psi 2에 dx의 자승. 그래서 요거 전체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내가 그거를 이게 마이너스 까빠 자승으로 적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까빠 자승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까빠 자승은 뭐냐 하면은 h바 자승분의 2m v0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응? 왜냐면은 v0가 1보다 지금 큰 경우니까. 오케이? v0 마이너스 2가 되게 까빠져.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해주면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요거는 2가 더 큰 경우니까 2-V0였고 여기서는 V0가 큰 경우니까 V0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는 0보다 크죠. 왜냐면 우리가 이걸 가정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잘 알고 있죠. 뭡니까? 익스포넨셜 펑션이죠. 그래서 psi 2는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까빠 x 이렇게 주어지겠죠. 네? 까빠 x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지금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지금 이게 V0고 여기가 0인 경우죠. 0인 경우인데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경우죠. 에너지가 V0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운동 에너지인데 이게 운동 에너지인 거 알고 있습니까? E-V가 운동 에너지잖아. 근데 여기서는 리전 1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지금 포지티브고 리전 2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네거티브죠.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포지티브한 데서는 웨이브 펑션이 오실레이트하고 운동 에너지가 네거티브한 데서는 웨이브 펑션이 모노토니컬리 그 크기가 디크리즈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든가 이렇게 됐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까빠는 포지티브 상수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디크리즈 하는 거 뭐가 있어요? 뭐가 되겠어?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취하는 거는 psi 2는 우리는 그냥 요거를 c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까빠 x로 쓰겠다. 왜 마이너스 까빠 x로 쓰는지는 조금 전에 설명했죠. 왜 돼야 돼? 디크리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야지. 만약에 이 플러스 까빠 x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웨이브 펑션이 발산해 버리겠죠. 이거는 피지컬리 억셉터블한 그런 솔루션이 아니란 얘기죠. 응? 그래서 우리가 피직스에서 이런 솔루션을 추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리전 1은 아까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지고 리전 2는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리전 2에서는 웨이브 펑션이 마이너스 까빠 x니까 뭐 이렇게 주어지겠죠. 여기 역값이 c가 될 거고. 그러니까 디크리즈하는 그런 펑션이 된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결과가 이 방정식을 풀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운다리 컨디션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바운다리 컨디션을. 바운다리 컨디션 집어넣으면 첫 번째 바운다리 컨디션이 뭐였냐 하면은 말이죠. psi 1 x equal 0는 psi 2 x equal 0 이거였죠. 그 다음에 미분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이거였죠. 이걸 우리가 1번이라고 그러고 2번이라고 그러면 1번에서 얻는 거는 금방 나오죠. x equal 0 집어넣으면은 아까하고 똑같은 a 플러스 b는 c가 되겠죠. 이 경우에 트랜스미티드는 이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까빠 x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미분한 게 같아야 되니까 미분한 거 같은 거는 아까 ik의 a 이거 가로 지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는 뭐가 돼요? 그냥 c죠 이것도 역시. c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까빠 c가 되겠죠. 마이너스 까빠 c. 지금 요거 미분하면은 말이에요. 요거를 미분하면은 여기서 플러스 ik 마이너스 ik 나와서 이게 될 거고. 좌변 우변은 요거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까빠 c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까빠 c. 요 두 방정식을 풀면 된다 이거죠. 아까하고 똑같이 풀면은 b하고 c를 a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것도 뭐 산수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얼마든지 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풀면은 b는 ik 플러스 까빠 ik 마이너스 까빠 하고 a 하고 c는 eik 오버 ik 마이너스 까빠 a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하고 똑같이 J 트랜스미티드, J 리플렉티드,
제 인시던트 구해봐요. 제 인시던트는 아까나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제 인시던트는 아까나 다를 게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기억합니까? n분의 h바 k하고 a.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웨이브 펑션이 안 달라졌으니까. 웨이브 펑션이 안 달랐으니까 j가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j 리플렉티드도 마찬가지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n분의 h바 k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b의 자성. j 트랜스미티드는 요건 달라지겠죠. 그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뭐가 될까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잘 봐. 자, psi는 C는 지금 미주 계수니까 이거는 컴플렉스 넘버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요건 상수인데 요쪽 이 펑션 쪽은 리얼 펑션이죠. 리얼 펑션. 리얼 펑션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요걸 보면 내가 C 스타 C 요거 두 개는 나오겠죠. 여기 psi니까 여기서도 C 스타 C는 나오겠죠. 근데 미분한 것들은 저 상수는 미분에 걸리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 미분한 것들은 psi나 psi 스타나 지금 두 개 다 리얼 펑션이니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죠. 그러니까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똑같다 이게. 어떻게 돼? 0. 계산할 필요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 경우는 0입니다. 0. 그러니까 리얼 펑션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계수, 상수 앞에 붙은 그 웨이브 펑션에 노멀라이제이션 계수 재해놓고 계수 신경 쓰지 말고 미분한 그러니까 펑션인 쪽, 이쪽 x의 함수인 쪽에 리얼인 경우는 왜냐면 이런 경우는 리얼이 아니죠. 펑션 쪽이. 이 경우는 펑션 쪽이 리얼이니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해줘서 미분 하나 그냥 미분 하나 똑같다는 얘기죠. 컴플렉스 하나 어차피 리얼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하고 자기 자신하고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저 J 자체가 0이 돼버리네. 우리의 예상하고 맞아 들어가고 무슨 예상하고 맞아 들어가? 원래 클래시칼리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반사돼서 나가야 되죠.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더 낮으니까. 그러니까 통과한 게 없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게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한참 통과를 하죠. 그런데 끝에 가서는 무한대 가서는 0이 되니까 못 나가죠.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가지 못하니까 통과하지 못하니까 투과계수는 0이다. 투과계수는 0. 자, 그러면 이제 리플렉티드를 봐야 되겠죠.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를 봐야 되겠죠. R은 뭡니까? J 인시던트 분의 J 리플렉티드죠. 요거는 이것분의 이거잖아. 이것분의 이거. 이건 A분의 B인데 A분의 B 하면은 여기 뭐가 되겠어요? 이게 I 값, IK 마이너스 값과 IK 플러스 값과의 절대값의 자승이죠. 분모 분자 절대값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여러분들 이게 고등학교 때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같아 틀려. 여기 지금 실수분은 여기 플러스 K 마이너스 K 허수분은 같죠? 같아 달라? 절대값 달라? 이 친구 큰일 났구만 이거. 절대값이 뭔지도 몰라 지금. 이 절대값이 뭐야? A자승 B자승이죠. 그러니까 실수부 허수부 자승한 거 더해주는 거니까 부호가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상관없고 K 같으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는 1이다.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는 제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T 플러스 R은 1인 조건이 여전히 만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기다리던 델타 포텐셜의 경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델타 포텐셜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아주 뭐 대학원 시험에도 그렇고 어디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마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중간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항상 나오는 단골 문제입니다. 델타 약간 응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델타 펑션 포텐셜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까 내가 왜 이 바운다리 컨디션이 이게 좀 바뀐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저게 어떻게 나오는지도 델타 펑션 포텐셜의 경우를 이해를 하면은 바운다리 컨디션이 왜 저렇게 나와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델타 펑션 포텐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Vx가 말이죠. Vx가 예를 들면은 무슨 람다 델타 x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Vx. 응? 그러니까 지금 람다가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번.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경우로 람다가 0보다 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말이죠. x 이퀄 제로에서만 이렇게 피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x 이퀄 제로에서만. 무한대로. 응? 포텐셜 에너지가 x 이퀄 제로에서만 무한대로 치솟아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0. 이런 경우. 델타 펑션 포텐셜. 자, 그러면은 내가 아까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있으니까 그냥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슈레딩거 방정식에. 그래서 이제 리전 1과 리전 2를 똑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x 이퀄 0을 제외한 리전 1과 리전 2에서는 포텐셜이 뭡니까? 포텐셜이. 델타 함수의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델타 펑션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여기다 그려놨잖아요. x 이퀄 0에서만 0이 아니고 x 이퀄 0이 아닌 데서는 다 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은 지금 x 이퀄 0을 제외한 리전에서는 다 뭐가 돼? vx가 0이라는 얘기죠. vx가 0이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이 프리파티클의 슈레딩거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왜? v가 0이니까. v가 0이면 프리파티클이죠. 그러니까 리전 1과 2를 제외놓고는 그러니까 리전 1은 뭐냐면 x가 0보다 작은 영역. 리전 2는 x가 0보다 큰 영역이에요. x 이퀄 0은 제외를 해놓은 겁니다. 제외를 해놓고 x 이퀄 0은 지금 두께가 없잖아요. 두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 x 이퀄 0을 경계 조건을 줘가지고 연결을 시켜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델타 펑션이라도 이 x 이퀄 0에서 파티클이 존재할 확률은 하나로 주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여전히 뭘 요구하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웨이브 펑션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리전 1에서 구한 웨이브 펑션하고 리전 2에서 구한 웨이브 펑션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 웨이브 펑션 값이 하나로 주어지려면. 어? 자, 그러니까 리전 1에서의 웨이브 펑션은 내가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인시던트 웨이브를 내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플렉트 되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트랜스미트 되는 게 또 있겠죠. 그럼 부사의 리플렉 인시던트는 뭐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A의 익스포넨셜 IKX 플러스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 요게 리플렉티드고 요게 인시던트고 이렇게 합니다. K는 뭐야? K는 저기서 V가 0일 때니까 K 자승은 H바 자승분의 EM이다. 이런. 오케이? 리전 1이나 2나 공이 K입니다. 왜? 리전 1이나 2나 공이 V는 제로니까. K 자승은 H바 자승분의 EM이다. 이런 얘기. 그 리전 2에서는 우리가 바로 얘기할 수가 있죠. 뭘 얘기할 수가 있어? 트랜스미티드 A부밖에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C의 익스포넨셜 IKX로 내가 이렇게 놓겠다. 맞죠. 이게 이제 리전 1과 x 이퀄 0을 제외한 영역에서 리전 1과 리전 2에서 웨이브 펑션은 아까 우리가 한 분석에 의해 가지고 바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x 이퀄 0은 지금 이게 지금 크기가 없는 그냥 바운다리죠. 바운다리일 뿐인데 그 바운다리에서 지금 포텐셜이 무한대로 지금 딱 얇은 벽이 하나 있다는 거죠. 얇은 벽인데 무한대로 높은 벽이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바운다리 컨디션은 이제 x 이퀄 0에서는 그게 같아야 되니까 바운다리 컨디션은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psi 1 x 이퀄 0 psi 2 x 이퀄 0는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거는 뭐 똑같죠. 똑같은데 나머지 하나는 말이죠. 우리가 좀 이거 써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x 이퀄 0에서를 보겠습니다. x 이퀄 0. D자수 psi 뭐 일반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죠. 이걸 내가 지금 x 이퀄 0에서만 0이 아니니까 여기 마이너스 입실론하고 입실론이 플러스라고 칩시다.
플러스 입실론에서 내가 이걸 한번 적분해 보겠어요. 적분해. 이 전체를 적분하겠다. 적분 어떻게 해? x 이꼴 마이너스 입실론 플러스 입실론 dx. 그래서 나중에 입실론을 0으로 보내주겠습니다. 리미트 입실론을 0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적분을 먼저 하고 입실론, 마이너스 입실론, 플러스 입실론 적분하고 입실론을 0으로 보내면은 어떤 값이 나오느냐 보자 이 얘기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항은 d p사이에 여기 지금 두 번 미분한 걸 한 번 적분했으니까 한 번 미분한 게 나왔겠죠? d p사이 dx에 마이너스 입실론, 플러스 입실론 리미트 치는 거는 나중에 칩시다.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h바 자승분의 2의 미는 뭐 상수니까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입실론에서 플러스 입실론까지 적분하면 뭐야? 2 입실론이죠. 곱하기 2 입실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h바 자승분의 2m 람다하고 델타 x psi 이렇게 되겠죠. 하고 마이너스 입실론 플러스 입실론 d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0 적분해도 0이죠. 그 우변은 0이 될 거라 이런 거죠. 이게 적분한 겁니다. 자, 이 값이 뭡니까? 이 값이 뭐야? 델타 펑션 제형에 의해서 이 값은 뭐가 되겠어? 큰일 났구만 이거. 내가 지금 이게 델타 x 0에서만 0이 아니죠. 내가 마이너스 입실론 플러스 입실론은 0이 아닙니다. 0보다 커요. 뭐예요 이거? fx야? 뭐야? F0이지 F0. 이거 델타 펑션 정의잖아. 이거는 뭐랑 똑같습니까? 왜냐면 델타 함수는 0에서만 0이 아니고 딴 데서는 다 0이니까 이렇게 쓴 거나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델타 x, fx나 똑같은 거죠. 그걸 알아야지. 델타 x는 0에서만 0이 아니니까 이게 입실론이 0이 아니면 마이너스 입실론 플러스 입실론이라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나 이 적분값이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냥 델타 함수가 0에서만 0이 아니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f0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뭐가 되겠어? psi 0. 그러니까 x 이퀄 0에서의 웨이브 펑션 값이 된다 이게. 자, 그럼 내가 이거를 봅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플러스 입실론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리전 2에 속한 거죠. 플러스 입실론은 0보다 크니까 리전 2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를 다시 보면은 d psi 2 dx의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입실론을 0으로 보내면은 여기 있던 게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리전 2에서의 웨이브 펑션이죠. 지금 플러스 입실론은. 리전 2에서의 웨이브 펑션을 미분한 거라는 얘기죠. 플러스 입실론. 그러니까 d psi 2 dx x 이퀄 0에서의 값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마이너스는 빼기죠. 빼기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입실론은 리전 1이죠. 리전 1이니까 d psi 1 dx x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빼면은 입실론을 0으로 보내면 이게 두 번째 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죠. 0. 없어지고 날아가죠. 요거만 남죠. 요거 뭐야? 요건 입실론 0 본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h바 자승분의 2m 람다 psi 제로가 됩니다.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바운더리 컨디션.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이다. 이게 1번, 바운더리 컨디션 1번, 바운더리 컨디션 2번입니다. 여기서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이게 이쪽에 이 포텐셜이 델타 펑션이 아니고 그냥 유한한 펑션이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vx다. vx 이게 무한대가 아닙니다.
x 무한대가 아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이프실론에서 플러스 이프실론까지 여기다가 내가 여기 대신에 vx 집어넣고 곱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이프실론 플러스 이프실론에서 이게 지금 파이나이트한 웨이브 펑션이 있어요. 파이나이트한 웨이브 펑션에다가 파이나이트한 포텐셜을 곱해봐야 역시 뭐가 돼? 파이나이트한 펑션이죠. 근데 이 간격이 입실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이 이 입실론인데 요걸 아주 좁히면은 입실론 0으로 보내면 뭐가 되겠어요? 파이나이트한 값이 되겠죠. 어? 그래서 입실론 0으로 보내면 이게 지금 v하고 psi를 곱한 값이 유한한 값이 되기 때문에 밑변이 0이 돼버리면 이 값은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0이 됩니다. 어? 그래서 포텐셜이 무한대가 아닐 때는 요쪽이 항상 뭐가 돼? 0. 그게 뭐야? 요거. 어디 갔어? 이게 요거. 아까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 두 번째 쓴 게 바로 포텐셜이 파이나이트할 경우는 우리가 입실론을 0으로 보내면 항상 이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0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델타 펑션 포텐셜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만이 왜 우리가 두 번째로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어줬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펑션일 경우에는 요게 마이너스 입실론 플러스 입실론 해도 x 이퀄 0에서만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안 된다. 델타 펑션의 정의에 의해서 psi 제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요 기울기가 리전 1과 리전 2의 기울기의 차이가 psi 제로에서의 함수값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 1과 바운더리 컨디션 2를 써가지고 이제 A, B, C의 관계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거. 응? 그것도 아까 이게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거다.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질문하기 바랍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요거는 말이죠. 요거는 이렇게 된다는 건 알죠? 요거는 입실론 0분하면 0 되고, 요거는 델타 펑션이 있기 때문에 요런 값이 나오는데, 델타 펑션이 없는 경우에는 입실론을 0으로 보면은 델타 대신에 파이나이트한 포텐셜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나이트한 포텐셜 곱하기 파이나이트한 웨이브 펑션 곱해봐야 역시 파이나이트한 값이죠.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어떤 값을 가질 텐데 밑변을 0으로 보내버리면 적분값이 뭐가 되겠어? 0이 된다. 이게. 왜냐하면 적분값은 이 면적이니까. 그러니까 0이 된다는 얘기.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쪽이 0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직 델타 펑션일 때만 이쪽이 0이 안 된다. 그러니까 델타 펑션이 아닐 경우는 항상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파이나이트한 값을 가질 때는, 유한한 값을 가질 때는, 포텐셜이 유한한 값을 가질 때는 곱하기 해봐야 유한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곱하기잖아. 이게 여기서 보면은 v 곱하기 이건 상수고, v 곱하기 여기도 요거 상수죠. 요거 상수니까 상수는 밑변이 0이 되면은 0이 될까지 적분해봐야. 근데 여기는 펑션이잖아요. 펑션 곱하기 펑션인데 유한한 펑션을 두 개 다 곱해봐야 유한한 펑션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한한 펑션들이 그 적분 구간이 0으로 돼버리면은 적분 값이 0이 될 거 아니야. 어? 알겠어요? 적분 값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구간 내에 있는 면적이잖아. 함수 밑에 있는 면적.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하고 이거 두 가지 이제 조건을 알았으니까 이제 구하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에서는 뭐 금방 나오죠. 뭡니까? 첫 번째 식에서 나오는 거는 A 플러스 B는 C라는 게 금방 나오고, 두 번째 식에서 나오는 거는 뭐 어떻게 이거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해보면은 두 번째 식에서 나오는 거는 말이죠. 두 번째 식에서 나오는 거는 일단 이게 psi2는 뭐가 됩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C의 IK의 C 마이너스하고 psi1은 요거죠? 요거니까 요거를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IK의 A 플러스 IK의 B는 요거죠? H바 자승분의 EM 람다 상수입니다. 하고 내가 이게 psi 제로라는 거는
푸사이 제로라는 거는 여기서 푸사이 1이나 푸사이 2나 x 이퀄 제로에서 같은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푸사이 1 제로나 푸사이 2 제로 아무거나 넣어도 되죠. 근데 여기서는 푸사이 1을 넣으면은 저기 두 개를 써야 되니까 내가 쓰기의 편의를 위해서 C를 푸사이 2를 넣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C가 되겠죠, C가. 그죠? 푸사이 2 제로나 푸사이 1 제로나 같으니까 C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씩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죠? 방정식 2개, 미지수 3개. 그러니까 우리는 B하고 C를 A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열심히 풀어보면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H바 자승이 왜 나왔지? 여기 H바 자승이 여기 있구나. H바 자승분의 1 마이너스 1하고 A. 요게 B고 C는 1 플러스 뭐가 됩니까? K H바 자승 I M 람다 분의 1 A 이렇게 쓰죠. 그래서 아까처럼 트랜스미션하고 리플렉션을 이게 똑같이 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구해보면은 리플렉션은 뭐가 되겠습니까? 리플렉션은 J 인시던트 분의 지금 아까처럼 하면은 말이에요. 아까처럼 하면은 한 단계 더 쓰죠. J 인시던트는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J 인시던트는 지금 푸사이 1 이게 J 인시던트죠? 인시던트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겠죠. 아까하고 똑같으니까 n분의 h바 k a J 리플렉티드는 n분의 h바 k b J 트랜스미티드는 n분의 h바 k c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간단한 거죠. 아까 지워버렸네. 아이 참. J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는 J 인시던트 분의 J 리플렉티드니까 요거는 A분의 B의 이거 될 거고,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는 A분의 C의 자승이 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계산해 보면 되겠죠. 뭐 그냥 간단하게 나오니까 M 자승 람다 자승 K 자승 H바 4승이 되네. 4승분의 1이 되고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는 1 플러스 K 자승 H바 4승 M 자승 람다 자승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은 말이죠. 합치면은 1이 됩니까? 요건 지금 거꾸로 된 거죠, 이거. 이게 지금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거를 A로 표시하면은 말이죠. 1 플러스 A분의 1. 요거는 뭐냐 하면은 1 플러스 A분의 1분의 1 이런 거죠.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A하고 1 플러스 A분의 1분의 1에 1 플러스 A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A. 같나? 같네. 예? 같죠? 1, 이거 1 나오잖아. 나오네. 그럼 1 나오죠, 이거. 그러니까 T 플러스 R은 1이다, 이 얘기죠. T 플러스 R은 1. 그러니까 요 우리가 구한 게 맞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델타 펑션 포텐셜일 경우만 기울기가 컨티뉴스 하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울기가 항상 컨티뉴스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웨이브 펑션이 컨티뉴스한 이유는 우리가 프로바빌리티가 하나의 값으로 주어져 있기 프로바빌리티가 여러 가지 값을 가지면 안 되니까 어떤 주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주어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